벤츠 정도면 괜찮냐, 그랜저는 또 어떠냐, 금액으로 하면은 걸리냐 안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상담 오셨던 어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매일매일 돈을 찾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미 장롱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찾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가족간이든 누구든 돈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국세청이 뭐 그거를 포착을 한다든지.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증여 관련해서 상담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나 좀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좀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5가지를 추려서 오늘 한번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줄 때 ATM으로 현금을 찾아서 주면은 안 걸리지 않나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현금은 어떤 그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그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만약에 현금을 뭉탱이로 막 증여를 해줬는데 그 돈을 갖고 뭐 도박을 한다든지 어디 뭐 룸사롱에서 현금으로 흥청망청 쓴다면은 솔직히 그거는 뭐 누가 썼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그럼 자녀분은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사용을 하실지를 먼저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라서 지금 당장 계좌이체도 마찬가지인데 계좌이체나 뭐 현금 증여를 한다 해도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현금이라고 해서 뭐 절대 안 걸린다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상담 오셨던 어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매일매일 돈을 찾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미 장롱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찾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은행에 입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실제 이제 돈다발 현금이 거의 뭐 10억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 신고가 안 된 소득이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정작 돈은 있는데 부동산 취득 자체를 좀 포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불명확한 그런 돈은 언젠가 이게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이제 염두를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 자주 하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아직까지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먼저 말씀드린 현금 증여랑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이체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알 수가 없고요. 뭐 가족간이든 누구든 계좌이체 돈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국세청이 뭐 그거를 포착을 한다든지 그 단계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현금 부분과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른 이제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흘러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그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의 계좌 이체만으로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벤츠 정도면 괜찮냐, 뭐 그랜저는 또 어떠냐, 이렇게 좀 금액으로 하면은 걸리냐 안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 있는 뭐 얼마짜리 아파트는 걸리냐, 지방의 아파트는 안 걸리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그런 명확한 금액이 있다면은 세무조사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딱 어떤 금액 이상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나이나 얼마씩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런 소득,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데 자기가 절대 이제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 대상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지. 꼭 뭐 어떤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어떤 얼마짜리 집을 샀기 때문에 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 10년의 기한이 있잖아요. 이 10년의 기한 기준이 무엇이고 동일인 10년간 합산이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똑같이 이제 10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증여재산 공제는 뭐 배우자 6억, 부모 자식 5천만 원 뭐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누구한테 받는지 그 통틀어서 그룹으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한번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증여가 있다면은 이 최초 증여일로부터 이제 10년까지는 이제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한번 만약에 써먹었다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 10년을 따질 때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이상, 두 번째다, 뭐 세 번째다 하는 증여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제 증여를 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10년을 따져봐서 그 안에 그 그룹에서 증여를 받은 게 있는지를 따져서 증여재산 공제를 다 썼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 10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성년 때 2천만 원 증여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5천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증여했던 그 시점이랑 총 해서 10년이 안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증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증여할 때 앞으로 10년을 따져봐서 증여가 얼마인지 증여재산 공제를 얼만큼 썼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2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10년이 안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다시 증여를 한다면은 총 다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3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은 이제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동일인 10년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10년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사람한테 10년 안에 또 받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거를 합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부모님은 동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직계 존속이라고 자기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동인으로 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동인으로 봐서 아버지한테 받고 어머니한테 또 받았다면은 그 전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도 합해서 이제 증여세가 신고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장인어른이나 뭐 장모님은 내 직계 존속이 아니라서 동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받고 장모님한테 받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1,000만 원 한 번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율 구간에 대한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고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뭐 소득세율도 마찬가지고 상증세율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번 이 세율표를 보시면은 상속세이 이제 증여세율표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1억 초과되고 5억 이하라면은 20% 이제 세율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5억을 초과하고 10억 이하라면 이제 30%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5억에서 넘으면은 바로 이제 30%가 되기 때문에 절대 5억을 뭐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건데 의외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과세표준이 5억인 경우에는 세율이 20%인데 과세표준이 5억 100만 원이 됐다면은 세율 구간이 이제 30%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세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과세표준 5억일 때 9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5억 100만 원 이때 30% 구간에 해당하지만 이제 세금은 9,03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 계산 이제 구조를 보면은 그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 과세표준 그 구간에서 더 넘어가더라도 그 넘어간 부분만 그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그 앞에 단계까지 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서 5억까지는 계속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10%니까 이제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초과하고
5억이 안 되는 부분, 4억에 대해서는 이제 20% 세율이 적용돼서 8천만 원. 그리고 5억이 초과되는 아까 그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30%가 적용이 돼서 30만 원. 그래서 총 이제 9,03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구간을 넘어간다고 해서 세금이 확 뛰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계산하라고 이제 누진 공제가 있는데요. 이제 본인 이제 과세 표준에서 그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제 누진 공제를 빼주면은 이제 간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9,030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단계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만큼은 빼줄 수 있게 이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과세 표준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뭐 소득세율이 뭐 30 몇 %에서 40%, 뭐 38% 이런 구간으로 조금 더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세금이 엄청 늘어난다든지 뭐 절대 그 구간으로 가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가장 많이 좀 궁금해 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